자, 이전 시간에 란다운 레벨이라는 거를 조금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차지를 가진 입자가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뭐 그게 쿨러 포텐셜 속에 있다. 뭐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풀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렉트릭 필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뭐 스타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만약에 차지를 가진 입자가 마그네틱 필드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정식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다 보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문제를 푸는 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란다운 레벨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란다운 레벨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콘트몰 이펙트라든지 프랙셔널 콘트몰 이펙트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이제 학부 4학년이거나 대학원 1학년 때 이 란다운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고 이 문제를 솔리스테이트까지 이제 연장을 시켜가지고 고체 물리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드아스 바날펜 이펙트라든지 슈베이코프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할 일은 뭐냐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직접 한번 풀어보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 프리 에너지 펑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를 미니마이즈 시켜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수식을 보면 이 수식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미분 방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너럴 솔루션을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푸사이에 가가지고 1차 항이지만 1차 항이지만 이쪽 항이 뭐가 되어 있느냐면 이쪽 항이 3차 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차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걸 풀려면 뭐 파셜 디퍼런셜 이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테크닉들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수식이에요. 그런데 이 수식에서 만약에 이쪽 항이 작아지면 그러면은 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어떻게 해서 이 항이 작아지느냐 하면은 이 오더 파라미터의 상승항에 비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에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마그네틱 필드가 좀 세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이제 쿠퍼 페어를 이제 죽일 거고 쿠퍼 페어를 죽이게 되면은 오더 파라미터가 이제 굉장히 작아지니까 작은 거의 1승은 그냥 작지만 작은 거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항들을 이제 버틸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제거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거가 되면 그러면은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이런 수식이 되고 이거는 무엇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면 H프사이가 B프사이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풀던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완전히 동일한 모양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일렉트릭 필드가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시지 4분의 1이고 여기 해밀토니언에 해당하는 부분이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더했는데 카이네틱 에너지는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A로 돼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포텐셜은 제로가 되지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다른 포텐셜은 제로가 되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그러한 해밀토니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 문제가 사실은 뭐냐면 그 문제가 우리가 풀던 란다우 방정식에서 란다우 레벨이 나타나는 그 문제하고 이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다 했지만 양재역학이라든지 고점 분리할 때 다 했지만 초전도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G방향으로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었을 때 이 초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이게 옛날 풀던 란다우 레벨의 문제하고 똑같아지고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문제가 된다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해요. 자, 가장 쉬운 문제, 왜 가장 쉬운 문제 하냐면은 이게 벌크에 관한 것들을 이제 푸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운다리 컨디션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벌크인 경우에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만약에 이쪽 저쪽에다가 바운다리를 줘가지고 한쪽은 슈퍼컨덕터고 한쪽은 인슐레이터가 된다든지 한쪽이 슈퍼컨덕터가 되고 한쪽이 노멀이 된다든지 한쪽이 슈퍼컨덕터가 되고 한쪽이 페로마그네티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곧 이어서 이제 쭉 풀 거예요.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하지만 여기서는 풀고 슈퍼컨덕터 노멀은 이제 잠시 보류하고 슈퍼컨덕터 페로마그네티즘은 월요일날 풀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 이메일을 보냈지만 조현진 박사가 와서 풀 문제가 페로마그네틱하고 슈퍼컨덕터가 들어가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3시가 되면 우리 방에서 세미나를 할 테니까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5시간에 저녁 먹으러 가자. 뭐 먹어요? 뭐 먹냐고? 뭐 먹으니까 이제 뭐 오래간만에 뭐 집에 갔다 다녀오려고 했는데 빨리 와야겠네. 파전 먹으러 가도 되고 통닭 먹으러 가도 되고 안동찜 같은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 H가 HG로 되면은 우리가 AY하고 AX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컬을 샤면 이렇게 나오니까 왜 A로 바꾸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 자체를 보면은 A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수식을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저 수식을 다시 쓰면 저 수식이 컴포넌트별로 이제 나눠요.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 X 자수. 자, AX가 제가 되니까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라운드 자수 FC 라운드 자수 이런 모양을 하게 된다. 재미난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완전히 푸는 방법이 똑같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슈레딩거 방정식이 풀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거는 온도가 0일 때 푸는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온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완전히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써보면 다시 쓸 필요 없이 다시 쓰자. 또 내가 사람이 이 친절해가지고 말이지 중간 과정은 이게 뛰어넘지를 못해요. 자, 양자역학 절대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 보통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fx만 알면은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변수 분리법 같은 것들은 양자역학을 해가지고 처음에 간단한 포텐셜에 대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저 변수 분리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이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F에 관한 방정식으로 이제 다시 쓸게요. 그러면
이때 관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자국을 아침부터 이거 했니 밤에? 아, 술 먹어서 아직도 안 깼어. 안 깼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수식을 보면 이 수식이 무슨 수식하고 똑같냐면은 두 번 미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면 x자승에다가 f 이렇게 꼴을 하고 그 다음에 if 사이 EF 이런 꼴하고 똑같았죠. 이게 뭐냐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풀다 보면 이게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x자승에 해당하고 있는 거 있고 이게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모양을 보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은데 에너지 들어가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게 들어가 있고 에너지 들어가 있는 자리에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자승 대신에 조금 달라지겠지만 x 대신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게 뭐냐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포텐셜의 미니멈 점이 x 이퀄 제로가 아니라 요 점이 미니멈 점이 된다는 게 요 점이. 그래서 여기 이제 x 제로라고 하면 x 제로가 뭐냐면은 파이 제로를 2파이 h의 ay로 한 거지만 이 x 마이너스 x 제로에 trans게 되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미니멈 점이 x 제로가 되는 그 문제를 지금 이제 푸는 거다 이거예요. 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양자역학 책에서 이게 우리가 밥 먹듯이 많이 풀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m 플러스 2분의 1에 h가 오메가가 되고 에너지가 콘타이즈 되어 있고 그 솔루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옛날에 풀었던 그 문제하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의 오메가 C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2파이 h바 h 써놓고 파이 제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문제하고 이제 완전히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면 양자역학 책을 보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지? 자, 에너지의 n번째 레벨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라 이런 문제들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다 풀었어요. 물론 이제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풀었는가? 오리지널리 어디에서부터 뭐를 풀었는가 하는 걸 보자 말이야. 지금 슈퍼콘다카 또는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러한 것들을 기술로 하는 오더 파라메타라는 게 있었는데 오더 파라메타가 만족이 돼야 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 그래서 우리 상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더 파라메타가 0이냐 0이 아니냐 그 경계를 이루는 데가 상전이 오더가 되고 상전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더 파라메타가 상당히 작은데 오더 파라메타 작은데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솔루션이 나왔다. 만약에 솔루션이 나왔다 그러면은 솔루션이 나왔다는 얘기는 오더 파라메타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 페로마그네티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슈퍼콘다크가 있다든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솔루션이 없으면 만족하는 놈이 없으면
만족하는 놈은 0은 항상 만족을 해요. 저거. 오리지널을 보면 0은 항상 만족이 돼 있고 0이 아닌 솔루션이 존재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초전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전도가 있다. 푸사이가 있다. 그러면 푸사이가 있다.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초전도거나 자음을 띄고 있거나 뭐 이런 얘기예요. 오더 파라메터가 있다는 얘기야. 오더 파라메터가 있기만 하면 만족이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 콘티제이션 룰이에요. 그 에너지 콘티제이션 룰을 우리가 다시 쓰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에너지 콘티제이션 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콘티제이션 룰은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의 에너지 콘티제이션 룰을 보면은 에너지가 여속적이 아니고 띄엄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인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 요거 맞아. 여기 m 플러스 2분의 1은 h 오메가에다가 h가 오메가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m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h바의 요 숫자가 요거하고 똑같아. m 플러스 2분의 1의 h바 오메가 c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풀다 보면은 에너지 콘티제이션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EN이 이렇게 되는 거는 오리지널 슈레딩거 방정식에 에너지 들어가 있을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만이 오더 파라미터가 존재해요.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만이 슈퍼컨덕티비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만이 쿠퍼페어가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H 중에서 가장 H 중에서 가장 높은 H를 지금부터 우리가 HC2라고 하자.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H 중에서 가장 높은 H를 우리가 HC2라고 하자. 그러면 N이 언제일 때 이게 가장 만족이 될까? 여러분들은 하모니 오실레이터 풀어보면 N 플러스 2분의 1 H가 오메가 C인데 N은 0, 1, 2, 3, 4 해가지고 쭉 나가는 숫자인데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요것이 되는 건데 말이야. 요거 곱하기 요거가 요거가 되는 건데 이쪽이 가장 작아야 이쪽이 가장 클 수가 있잖아. 그래서 n이 언제냐면 n 이퀄 제로가 될 때 h 그거를 우리가 HC2라 그러면 가장 높은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보면은 이 가장 높은 마그네틱 필드, 이 마그네틱 필드까지 뭐냐면 초전도가 존재하는 거고 저거보다가 마그네틱 필드가 더 크면은 초전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웨이브 펑션이 없으니까. 저 HC2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파이 제로에다가 2파이 크시나승이라고 이렇게 쓰고 n 이퀄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kg가 어떻게 되냐면 kg가 제로가 되는 순간 n 이퀄 제로가 되고 kg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 그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n 이퀄 제로 그 다음에 요거 제로가 되는 그거 그 HC2가 어떤 HC2냐면 이 HC2가 뭐냐면 가장 높은 필드인데 슈퍼컨덕터가 거기서부터 뉴클리익 하기 시작한다. 슈퍼컨덕터가 그때부터 뭉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HC2를 우리가 이제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저 HC2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전도가 이제 뭉치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예요. 저게 그래서 이른바 저게 HC2야. 자 그러면 HC2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C2라는 거는 만약에 HC2를 이렇게 쓰면
HC2하고 HC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 우리 HC는 요전에 구했어요. 그래서 HC2하고 HC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자, 란다우 레벨이라든지, 란다우 레벨, 첫 번째 란다우 레벨은 n 이퀄 얼마가 되는 경우냐면 n 이퀄 0가 되는 경우고, 두 번째 란다우 레벨은 n 이퀄 1이 되는 거고, n 이퀄 2는 세 번째 란다우 레벨이고, 에너지가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되고,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콘텀 오리젝트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른 서브젝트니까, 그때 가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벌크 슈퍼컨덕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세게 가면은 무조건 부사이가 제로가 되지만, 그 다음에 쭉쭉쭉 내리다가 어느 정도의 마그네틱 필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전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벌크에서 초전도 쿠퍼 페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나타난다는 거를 이 노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뉴클리에이트 하기 시작을 한다. 뭉쳐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냐면, HCP가 되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여기에 지금, 예, 이런 심필름이 있다.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심필름이 있다. 여기요. 까먹었지? 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를 했지? HC2를 어떻게 구했느냐? 긴급을 안다고 방식을 그래가지고 HC2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요즘 시간에 무조건 말이야. 무조건 H가 0이면은 이게 세컨 오더 베이스 트랜지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H가 0이 아니지만 하면 초전도에서는 포스트 오더 베이스 트랜지션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쿠퍼페어가 깨진다. 쿠퍼페어가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쿠퍼페어의 오더 파라미터, 이거를 보면, 이게 자승해놓고, 이게 노멀라이즈를 1로 해버리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를 벌크로 만들었다. 초전도체를 이제 벌크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초전도체를 벌크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마그네틱 필드, 이 초전도체 오더 파라미터가 잘 있는데, 그냥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퍼스트 오더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이게 툭 꺼져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죽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이게 벌크의 경우에 쓴 거고, 마그네틱 필드를 이게 두께가 말이야. 얇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얇아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게 갑자기 툭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 거를 요즘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두꺼워지면은 이놈이 이렇게 가다가, 흉내만 내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드디어는 이렇게 푹 꺼지기 시작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두께가 이게 루트 5의 페네트레이션 덱스가 되더라. 그 경계점이 어떻게 되느냐면 뭐 저렇게 되더라 하는 건데, 저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유도를 하려면, 자, 그러니까 두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벌크 스포컨덕티비티하고는 달리 티크니스가 있으니까 이제 벌크가 아니라 바운다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 우리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1하고 타입 2를 우리가 타입 1하고 타입 2 스포컨덕터를 자세하게 공부는 안 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
초전도를 전공으로 하고 있거나 초전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입 1 슈퍼컨덕터가 뭐고 타입 2 슈퍼컨덕터가 그냥 생각하고, 그래서 타입 1 슈퍼컨덕터일 때 오도 파라메터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오도 파라메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게 F4의 양성을. 여러분들 그거 알지? 타입 1인 경우에 타입 2 슈퍼컨덕터, 타입 1 슈퍼컨덕터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서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게 걸어주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타입 1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게 타입 1 이게 타입 1 슈퍼컨덕터는 마그네틱 필드에 이게 HC가 되면 말이야. HC가 되면은 이게 만성 현상을 쭉 이렇게 가다가 HC가 되면은 초전도가 푹 다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타입 1 슈퍼컨덕터지. 그지? 타입 2 슈퍼컨덕터는 어떻게 되죠? 타입 2 슈퍼컨덕터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H에 C1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HC2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2 슈퍼컨덕터가 되면 HC2가 HC보다 커. 그치? 타입 2 슈퍼컨덕터는 HC2가 HC보다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보면은 여기 넓이하고 요 밑에 있는 요곳의 넓이가 똑같지,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림에서 보면 좀 보이지만. 그런데 타입 1 슈퍼컨덕터가 되면은 타입 2에서는 HC2가 HC보다 큰데 타입 1에서는 그게 역전이 돼요. HC2가 HC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여기 HC2가 HC보다 크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HC 이렇게 내리는데 HC2가 되기 전에 벌써 HC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초전도가 먼저 깨져버리지. 초전도가 깨지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조금 전에 했듯이 오도 파라메터가 긴지봉을 안다 방정식을 풀어봤을 때 이 견딜 수 있는 오도 파라메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큰 필드가 뭐냐면 HC2였는데 그거 말고 HC라는 게 있어서 HC라는 것은 뭐냐면은 초전도와 노마 사이에 그 에너지 차이가 공급해주는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 8파이분의 HC의 자승 공급해주는 놈하고 의 차이가 그게 같으면은 그때 이제 초전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초전도 깨지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지. 두 개가 있어. 응?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니까 그런데 타입 2에서는 HC2가 HC보다 커져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높은 필드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초전도가 깨지는 그 온도가 되기 전에 HC 되기 전에 HC2가 있어요. 그러니까 HC2에서부터 이제 초전도가 나타나겠죠. 근데 타입 1에서는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언제 먼저 깨지느냐면 HC에서 이제 처음 깨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도 파라미터를 이제 그려보면은 타입 2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타입 2에서는 이게 HC2가 있어가지고 HC2에서 요놈이 이렇게 오다가 오도 파라미터가 타입 2에서는 이렇게 가요. 타입 2에서는 그러니까 요전에 얘기했던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는 퍼스트 오더 트랜지션도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으면 세컨드 오더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볼텍스의 스트럭처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타입 1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타입 2 슈퍼컨덕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해주면 HC에서 그레디얼하게 푸사이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주로 세컨드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 그런데 만약에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HC가 더 커요. HC가 더 커. HC가 더 크면 HC2가 여기야.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도 초전도가 깨지고 여기서도 이제 초전도가 깨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쪽에서 이렇게 HC에서 초전도가 깨져가지고 오더바람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아직 여기서 초전도가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서도 초전도가 아니고 HC2까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초전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초전도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서 이게 파이번에서는 퍼스트 오더 베이스 트랜지션이 나타나고 파이번에서 퍼스트 오더 베이스 트랜지션이 나타나고 뭐 그렇다 이게. 근데 이게 리버서블한 거는 이 리버스블 하니까 생각이 어떻게 알아요? 뉴클레이션 필드가 HC2면 서머다이내믹 크리티컬 필드 밑에서 슈퍼쿨링 책에서 말한 대로 슈퍼쿨링처럼 이렇게 저 밑에서 고도가 트랜지션 되는 게 그것까지는 책에 있는 대로 교수님 강의하시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뭐 리버서블하게 필드를 다시 키우는 상황에서는 HC2에서 오더가 안 주고 서다이내믹 크리티컬 필드에서 오더가 갑자기 사라져서 저기 루프가 생기는 거 이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크로페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HC2지. HC2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갑자기 팍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났어. 그다음에 조금 올리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느냐. 이쪽으로 이제 가느냐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가. 이게 사실은 언스테이블한 솔루션일게 이게.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하이본 슈퍼컨덕터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걸어주기 시작을 하면 어디서 초전도가 깨지지? HC에서 초전도가 깨졌잖아.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여기서 이제 초전도가 깨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HC에 가가지고 초전도가 확 깨지지. 이렇게 포스트도 베이스 트랜지션이지. 근데 이제 내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릴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네, HC2라는 게 사실은 HC 아래로 돌아가면은 초전도가 살아날 것 같은데 HC2가 있기 때문에 아직 뉴클레이션이 안 되거든. 여기서 뉴클레이션이 됐어. 그 다음에 뉴클레이션에 대해서 오더 파라미터가 엄청 굉장히 커졌어.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크게 하면 어디서 초전도가 깨지냐면 여기서 깨지는 거고. 그러면 요 상태 있지, 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태가 세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언스테이블한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초전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서머다이나믹하기는 이 초전도가 나타나야 되거든. 왜냐하면은 슈퍼컨덕팅 상태가 노멀 상태보다도 에너지가 훨씬 낮거든. 그래서 저거를 설명을 조금 이렇게 리버스 하려면 그 프리 에너지나 그 노멀 상태에 대한 프리 에너지를 놓고 필드를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에 따라서 그 프리 에너지의 변화가 미니멀하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증가시킬 때랑 감소시킬 때랑 다르다고 보이면은 긴즈버그 란다우 틀 안에서 저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마 이건 되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은 이게 이런 프리 에너지하고, 온도라든지 뭐를 바꾸면, 프리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보통 프리 에너지 사이에 컴피티션이냐면, 이런 프리 에너지 사이에 컴피티션인데, 여기에 긴지봉을 난다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다시 보면, 요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이 아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낮추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높은 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 프리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만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필드가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퍼스트를 나타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낮출 때 여기에 있던 놈은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미니멈하고 요 미니멈이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은 글로벌 미니멈은 여기인데 로컬 미니멈에 걸려 있거든. 로컬 미니멈에 걸려 있으면은 이게 에너지가 높지만은 이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된다고. 왜 유지가 되냐면 요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언덕을 넘지를 못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더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 놈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미니멈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글로벌 미니멈으로 가고 그렇게 될 때는 올릴 때는 요 트레이스를 따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놈이 여기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뭐 간다든지 뭐 없애준다든지 이쪽으로 하면은 어디서나 올라오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돼야지만 오른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올릴 때하고 하나 변수를 올릴 때하고 낼 때하고 미니멈점이 이제 서로 달라지거든.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어떤 변수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미니멈점이 이제 달라져가지고 있는 점이 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타났냐면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고 그 히스테리시스가 어느 거냐면은 이걸로 아마 표시가 될 거고 정확하게 저거를 다 트레이스백 하면은 저걸로 설명이 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맞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조금 더벅거렸네. 술도 안 먹고 왔는데 술은 정신이 거짓지 않게 먹었더니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돼요. 아이디어가 그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는 거는 긴지봉을 난다방 내식까지 있고 포스터에서 나타나는 거는 아까 같은 다양한 걸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겠어요. IQ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슈퍼컨덕터예요. 슈퍼컨덕터.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줬을 때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두 개가 있어요. 케이스 1, 1번 2번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둘 다 뭐가 있느냐 하면 바운다리가 있어요. 슈퍼컨덕터하고 노말 슈퍼컨덕터하고 노말이라기보다도 금속하고 공기 슈퍼컨덕터가 인슐레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까는 그런 거 풀지 않았어. 아까는 뭐냐면 모든 게 다 슈퍼컨덕터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은 바운다리를 하나 줬어요. 두 개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가 얼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HC2를 계산을 한다. 그럴 때 현상이 벌크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표면이 없는 거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1번일까 2번일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지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닌가? 1번? 2번! 아.
표정이를 좋아해가지고 저거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한번 보자. 동진아. 벌크요.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벌크하고 서포팅은 발음이 안 나지. 1번, 2번. 2번! 1번, 2번. 내가 지금 정답 나올 때까지 가고 있는 거야, 지금. 1번, 2번. 재원이 1번, 재원이가 맞았네, 이제. 왜 1번이겠니? 자, 이게 여러분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타이번 슈퍼컨덕터는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뭐가 흘러요? 슈퍼커런트가 흘러야 돼.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해주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으로 흘러면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이쪽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슈퍼커런트가 이제 든단 말이야. 근데 슈퍼커런트가 그러는데 그 흐르고 있는 슈퍼커런트는 표면을 때리는 거 안 때립니다. 표면을 안 때리거든. 그치? 표면을 안 때리니까 표면이 있는지를 모른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벌크하고 똑같아. 표면이 없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으로 이 초전도체 내에서는 이게 이쪽 방향으로의 마그네틱 필드를 제너레이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흐르는 전류는 어디를 때리느냐면, 어디를 때린다? 표면을 때린단 말이에요. 표면을 본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벌크는 답이 1번이야. 이 역사에 맞는 건데, 참. 그럼, 보조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편집. 이게 내추럴한 게 정도야. 내가 지금 질문한 거는 뭐냐면, 1번은 똑같아요. 그래서 1번을 계산하면 HC2가, 1번의 HC2에, 이게 벌크하고 똑같을 거야. 응?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의 HC2에 벌크하고 비교해가지고, 크냐, 작으냐? 클까, 작을까? 그럼 이제, 소장이 말고 정대 한번 얘기해요. 클까, 작을까? 작을 것 같은데. 작다. 정대가 이렇게 했지, 그지? 여기서의 구한 HC2가 벌크에서의 HC2가 작을 거다. 그 정대가 그렇게 있어. 이게 역사에 남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또 이제 한승이한테 또 물어봐. 왜 그러냐면 아직 정답이 안 나온 거잖아. 그래, 커. 1.695배 커요. 해답 보면 안 돼, 야. 역사에 나오는데 해답 보는 거, 이게. 몇 배? 근데 말이야, 지금부터 이거를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일단 나 정확하게, 어널리틱하게 이걸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산을 하기 전에, 물리는 뭐가 재미나냐면, 계산을 하기 전에 프레딕션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아실아실하면서, 맞았을 때 그 짜릿한 감정, 그것 때문에 이제 물리하는 거 아니야? 현석이가, 지금 HC2가, 이 벌크보다, 여기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이 HC2가 벌크보다 이게 크다는 거를 현석이가 짜릿한 감정으로 지금 프레딕션 해가지고 맞췄거든. 그리고 이제 맞췄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현석이가 왜 이게 이렇게 되냐? 표면으로 지금 슈퍼커런트가 흐르니까 응. 그만큼 더 세게 힘을 걸어야지 그게 깨지지 않겠어. 표면으로 슈퍼커런트가 흐르는데, 그러니까 그 초전도를 깨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표면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놈을 더 필드를 크게 더 걸어야지. 일들을 그렇게 걸어야 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멋있게 쌈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마그네틱필드를 걸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난다 그랬어? 슈퍼커런트가 생겨나죠. 슈퍼커런트가 생겨나서 이게 일렉트론들이 쿠퍼페어들이 막 움직인다. 그러면 많이 움직일수록 빠르게 움직일수록 초전도는 더 강해지나 약해지나? 약해진다 그랬잖아. 우리가 푸사이 자승을 해놓고서 푸사이에 제로에 자승해놓고 1 마이너스 해놓고서 며칠 전에 기선하게 V자승에 비례하는 거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슈퍼커런트가 만약에 빨라지고 그러면 쿠퍼페어가 약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계산하지 않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어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서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뭐가 생겨나느냐면은 슈퍼커런트가 생겨나가지고 그 슈퍼커런트가 마그네틱 필드를 못 들어오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슈퍼커런트가 흐르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생겨난 슈퍼커런트는 표면을 어떻게 돼요? 표면은 돌아가면서 때리는 성분이 나오죠. 여기서 슈퍼커런트가 흐르는데 표면 때리지 않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표면을 때리거든. 표면을 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슈퍼커런트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슈퍼컨덕터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벌크의 마그네틱 필드보다 더 크게, 아주 크게 해줘야 그래야 초전도가 깨진다. 멋있지? 아니 내 나름대로 내가 틀릴지도 몰라. 근데 아마 맞을 거야. 내가 나름대로 지금 해석을 한 거구나. 정대야 재미나지? 네, 재밌습니다. 아니 뭐냐면 이게 나는 그 이론 물리학자들 있지. 이론 물리학자들하고 실험 물리학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론 물리학자는 이렇게 그림표를 그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잘 몰라. 상당히 많은 이론 물리학들이 잘 모르는 게 써가지고 계산해서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은 항상 종이를 가져오고 수식을 써야지만 후련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은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은 어떠냐면은 종이만 가져와서 수식만 쓰면 이게 깜깜해지는데 대신에 종이 안 갖고서 이렇게 인투이션에 의해 가지고 프레딕션 하라 그러면 그림표를 보고 프레딕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수학도 세고 계산 안 하고 프레딕션도 센 사람은 뭐냐면 이게 대가의 레벨에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이론 물리학자는 그림표만 보여주면 앞이 큼큼하고 대부분의 실험 물리학자는 수식을 보여주면 탁탁하고 근데 이게 우리 이런 지금부터 이제 계산 다 할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계산하지 않고 뭐 프레딕션 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빠졌을 때 그 희열 기복 그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실험 물리학자니까 이게 계산을 하지 않고 프레딕션 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 사실은 계산한 결과를 보고서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을 한 건데 계산하지 않고도 분명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설명 미쳤거든요. 있는데 왜더 컸는지 간단하게 지금 이게 왜 H가 HT2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될 거냐? 이게 동진이가 벌써 다 계산해서 이거는 1.69 HC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69 695 제가 이제 노트를 빨리 봤어. 1.69냐 왜 마그네틱 필드를 굉장히 크게 걸어줘도 계속해서 초전도의 힘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계산하지 말고 한번 인투이션 좋은 얘기를 하면 뭐 인투이션이 뭐지 이게? 직관에 의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직관에 의해서
그 이산말로는 통밥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저거를 알 수 있었냐? 그러면 마그네틱 이제 이거는 알아야 요즘에 이제 우리 공부를 했던 게 그 사이에 이게 뭐 이렇게 자승해 놓고 1-V 자승에 뭐 이렇게 이런 거가 있었어. 뭐냐면은 슈퍼커런트가 만약에 흐르면 슈퍼커런트가 흐르면 초전도가 약해진다 이런 거 우리가 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로 에너지 소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슈퍼커런트가 흐르면 많이 흐르면 안 흐르는 거에 비해 가지고 초전도가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어느 쪽으로 걸었느냐면 표면에 평행하게 걸었고, 그러면 슈퍼커런트는 그 마그네틱 필드를 캔슬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슈퍼커런트가 흘러요. 그러면 슈퍼커런트가 여기에 지금 여기에 슈퍼커런트가 이 마그네틱 필드 이만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를 하려면 슈퍼커런트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슈퍼커런트가 이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슈퍼커런트는 무슨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슈퍼커런트는 표면을 뚫고 지나가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표면을 뚫고 지나갈 수 없어. 왜? 초전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슈퍼커런트가 원하는 만큼 슈퍼커런트가 잘 안 흘러. 그지? 슈퍼커런트가 흘러가지고 이 안쪽에서 이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슈퍼커런트가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아직도 초전도가 센 거거든. 초전도가 세. 그러니까 아직도 견디고 있어. 그걸 죽이려면 더 센 거를 걸어줘야 되겠다. 이게.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1.695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로 간 그 페어는 어디로 갈까요? 바운더리 간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쭉 내려오나요? 내려가질 못하니까 더 세게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컴pen세이션 하려면은 이제 이 안쪽에서 이제 슈퍼커런트들이 이제. 그 안쪽까지 뚫고 지나가려면 마그네틱들을 더 걸어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 가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학은 무슨 수학을 가지고 쓰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긴증과 란다우 방정식에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부터 이제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의 주제가 뭐냐면, 서페이스 슈퍼컨덕팅. 자, 서페이스 슈퍼컨덕팅.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긴집을 난다우 방정식은 이제 똑같은 긴집을 난다우 방정식이다. 그런데 바운다리 컨디션을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바운다리 컨디션이다. 여러분들 이게 인슐레이터에서의 바운다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슐레이터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커런트가 제로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가 디퓨전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항이 있고 디퓨전이 없는 경우에는 항이 없어요. 근데 인슐레이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재미나지? 강제로 재미나면 자, 지금 표면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그 경우를 지금 다 푼다는데 이렇게 놓고서 이쪽을 우리가 지축으로 잡았고 이게를 슈퍼콘 마크로 이렇게 잡았어요. 마그네틱 필드를 어느 쪽으로 걸어주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자, 그러면 G 방향으로의 마그네틱 필드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AY가 HX가 되고 AX, H가 제로가 돼. 여기다 컬처 하면은 HG가 나온다. 응? 자, 그러면 그 수식이 어떤 수식이 되느냐면 조금 전에 썼던 그 수식이 그 수식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 수식은 이제 똑같은데 바운다리 컨디션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게 바운다리 컨디션 노멀 컴포넌트예요. 노멀 컴포넌트는 이게 어느 방향이냐면은 이쪽 방향이 위치이고 이쪽 방향은 뭐 X라고 하면은 X 방향이 어떻게 되죠?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바운다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바운다리 컨디션이 라운드 P 사이에 라운드 G가 어디냐면 표면에서 이게 제로가 표면에서는 이거의 G 컴포넌트가 제로가 되니까 G 컴포넌트가 제로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 된다. 아까는 이것만 그냥 풀었는데 아까는 이것만 풀었는데 지금은 솔루션이 뭐를 만족을 하느냐 하면은 이 바운다리 컨디션을 만족하고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런 슈링거 방정식에 나와가지고 저 슈링거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을 풀 때 하는 티피컬한 그런 방법이 뭐냐면 조금 전에 했지만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fx 써놓고요 i에 k에 y에 y 코사인에 이게 이제 솔루션이 돼. 이게 말이야. 이게 머리가 좋거나 해답을 먼저 보면 이런 솔루션이 돼. 이게 봐봐.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거 보면 이거 미분 한번 해가지고 G콜 제로 넣으면 미분하면 사인 함수가 되잖아. 사인 함수에 0을 넣으면은 제로가 나오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그 바운다리 컨디션을 만족한다. G쪽은 우리가 원하는 바운다리 컨디션을 만족하고 있는 놈을 넣고 이걸 해가지고 만약에 이 F가 저것의 솔루션만 된다 그러면 F가 저것의 솔루션이 된다 그러면 그게 솔루션이지고 바운다리 컨디션도 만족하고 미분 방정식도 만족하고 뭐 그러면은 바운다리 컨디션 만족하고 미분 방정식 만족하면은 유니크니스 시어렘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는 답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말이지. 그게 이제 답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다시 쓰면 이거를 넣어가지고 다시 쓰는데 그러면 이거 y도 알고 g도 알고 있으니까 x에 관한 함수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 관한 함수로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면 이게 매직이 오늘 삐리삐리해서 미안해요. 뭐 이렇게 사실 수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TSC 오피스에 가면 말이지 이게 매직이 준비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이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솔루션에서 KG가 제로가 되고, 람다 레벨에서 n 이퀄 제로가 될 때, 그때의 솔루션 H가, 그 H가 그 H인데, 그 H가 이 HC2인데, HC2를 여기서 계산을 해봤더니, HC2의 월크하고 똑같더라, 이게. 바운다리 컨디션 넣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만족하고 있는 H 중에 가장 큰 놈은 KG가 제로가 되고 N 이퀄 제로가 되는 건데 그 놈은 HC의 뻥하고 똑같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지? 이제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다른 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운더리에 있을 때, 그 다음에 2디멘션으로 갈 때 이 긴집을 난다 방식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그거 딱 유도하면은 요즘에 현수기가 뭐지? LY CO 슈퍼 컨덕터에서 HC2하고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를 구했는데, 그 폼이 어떠한 바운더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폼하고 똑같으냐 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게 이 3D 긴지버글 난다, 아나이소트로픽 긴지버글 난다 방정식하고 똑같고, 이 굉장히 씬 필름인 경우하고는 다르더라. 굉장히 씬 필름인 경우를 내가 그런 유도를 하려고요. 뭐 이제 지금 수업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수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오늘 밤에는 안 하려고.